미원 함창전투는 국군 1군단 예하, 수도사단 1사단 2사단 및 배속부대가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옥천과 상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1군단 예하 2사단과 북한군 2군단 예하 15사단에 맞서 충북 청주시 고은리, 문의, 미원과 경북 상주시 화령장, 함창 일대에서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김홍일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1군단은 7월 13일 청주 괴산선에서 철수하여 김석원 준장의 수도사단과 이한님 대령의 2사단은 고은리와 문의에서 백선엽 대령의 1사단은 미원 북쪽에서 각각 방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군 수도사단과 2사단의 방어 정면으로는 청주를 점령하고 옥천 방면으로 진격하는 최연 소장의 북한군 2사단이, 국군 1사단 방어 정면으로는 괴산을 점령하고 상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박성철 소장의 북한군 15사단이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김석원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수도사단은 1950년 7월 13일 4시부터 시작된 북한군 2사단의 공격을 받고 5시간 만인 9시에 청주 북쪽 미호천 남한의 주저항선을 포기했습니다.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의 명령에 따라 축차 방어선인 국사봉, 고은리, 성무봉선으로 물러난 수도사단은 사전에 계획된 저지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7월 14일 5시 사단의 5일선으로 성무봉에 배치된 18연대와 중앙 1선인 1연대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간격을 줄이고 도로 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성무봉의 18연대를 고은리 북쪽에 있는 태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수도사단은 좌일선인 8연대를 249고지, 282고지선에, 중앙 1선인 1연대를 282고지, 가산리선에, 5일선인 18연대를 210고지, 370고지선에 각각 배치하고 17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유관리에 대기시키면서 사단지휘소는 은행리에 설치했습니다. 이 무렵 수도사단의 좌측에는 이알림 대령의 2사단이 복무산 일대에, 우측에는 백선엽 대령의 1사단이 미원 일대에서 각각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연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2사단은 7월 13일 자정 무렵 청주를 점령한 후 14일 오전에는 지형 정찰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고은리와 북악리 방면으로 병력을 남진시켰습니다. 청주에서 고은리로 남하한 북한군은 14시 무렵 선두부대가 T-348호 전차 4대를 앞세우고 남일국민학교 전방 1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에 수도사단은 105mm 곡사포와 박격포로 포격을 하면서 1연대 경계진지에서는 기관총 및 소총 사격을 집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동안 전차포와 야포로 대응 포격을 하다가 더 이상 전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 도로 동쪽 1km 지점에 190고지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북한군이 190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전환하면서 직사포로 포격을 시작하자 18연대 2대 대장 장춘권 소령은 중화기중대장 이용선 중위에게 북한군의 화력을 제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용선 중위는 210고지에서 박격포 포격을 지휘했으나 북한군 포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포탄이 날아오자 고지 정상에서 몸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발사 원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대장이 안전을 우려한 중대원들이 엄폐할 것을 권하자 이용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적의 포화를 제압하기 전에는 자리를 뜰 수 없다. 마침내 북한군의 직사포 위치를 발견하고 연속 포격으로 명중시킨 후 적의 직사포가 파괴되었다고 환호하는 순간 북한군이 발사한 또 다른 직사포탄을 맞고 산화했습니다. 이용선 중위가 전사한 후 중화기중대를 지휘한 김서찬 중위는 전투가 일단락된 후 이용선 중위의 유고를 수습해 그 자리에 묻고 작게 부스러진 조각들은 붕대에 싸서 유족에게 전하기 위해 줄곧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피하간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190고지를 점령하려고 시도하자 18연대 2대 대장 장춘권 소령이 7중대장 우덕수 중위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속히 기동하여 앞산을 점령하라. 명령을 받은 7중대는 1km를 약진하여 190고지를 선점했으나 곧이어 시작된 북한군의 거센 공격으로 7중대가 고전하게 되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장춘권 소령은 7중대에 원위치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능선을 따라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켜 431고지를 점령했습니다. 18연대는 431고지가 사단 방어진지를 감제하는 가장 높은 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동쪽 방어선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431고지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대장 임충식 중령은 북한군이 431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이 고지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370고지에 있던 박철용 소령의 일대대를 투입해 431고지를 탈환했지만 이날 밤에 190고지에서 남서쪽 능선을 따라 진출한 북한군이 남일국민학교를 점령함으로써 국군 이련대와 500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북왕 방면으로 남진한 북한군은 15시에 수대리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사봉의 북쪽 기슭인 수대리에서 세터간 3km의 광정면을 담당하던 이현진 중령의 파련대는 실제 병력이 정승화 소령이 지휘하는 2대대뿐이었고 장비는 대대편성 장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7월 14일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국사봉 북록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파련대를 방문해 연대장 이현진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현전선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이현진 중령이 사단장에게 연대 병력이 1개 대대에 불과하므로 1개 중대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김석원 준장은 사단에 방금 도착한 진주경비대를 증원해 주었습니다. 2대 대장 정승화 소령은 배속받은 진주경비대를 통합지휘해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저지하게 되었는데 진주경비대는 경비 임무만 수행했을 뿐 전투 경험이 부족해 북한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공황 상태에 빠져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주경비대 좌측에서 방어 중이던 오중대장 안태갑 중위가 달려가 진주경비대장 박백은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저 정도의 적은 능히 격퇴할 수 있으니 병사들을 진정시켜 같이 싸웁시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진주경비대장 박백은 대위는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부하들을 독려하며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서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어 2대대 방어진지 앞에서는 수류탄 투척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오중대장 안태갑 중위가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참호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중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순간 장렬하는 포탄에 파편상을 입고 일소대장 김용건 중위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대대장 정승화 소령이 즉시 달려가서 퇴각 일보 직전에 오중대를 수습하고 진지를 확보했습니다. 정승화 소령의 파련대 2대대는 진지 앞까지 몰려든 북한군을 가까스로 격퇴했지만 이 전투 과정에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7월 14일 14시부터 전차를 앞세우고 2개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하자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군단에 항공지원과 병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시에 F-51 전투기 1개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 집결지와 남하하는 북한군 병력을 공격해 분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하식별을 잘못한 전투기들이 수도사단 18연대 진지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군 단장 김홍일 소장은 수도사단의 병력 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금강방어선에서 미 24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7월 13일 보은에 도착해 있던 송우림 소령의 17연대 2대대를 사단에 배속했습니다. 이동명령을 받은 17연대 2대대는 차량편으로 7월 15일 8시에 두산리에 도착했습니다. (7월 14일) 수도사단에서는 이련대장과 참모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11일 오근장에서 이련대와 구연대가 통합할 때 이련대장이었던 이희권 중령이 연대장이 되고 구연대장이었던 윤충근 중령이 사단 참모가 되었으나 통합 당시 이련대보다 구연대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련대장이 통합연대의 연대장을 맡게 되면서 부대 내에 다소간의 알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연대를 지휘하기 어려웠던 이희권 중령이 사단장 김석원 준장에게 연대장 교체를 건의하고 김석원 준장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윤충근 중령이 이련대장에 새로 부임하고 이희권 중령은 군단사령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석원 준장이 육군본부에 요청했던 1사단 11연대장 최경록 대령과 1사단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이 수도사단에 도착해 각각 참모장과 작전참모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비역이었던 김석원 준장은 6.25 전쟁 발발 후 신성목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현역으로 복귀해 수도사단을 지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과거 1사단장 시절 11년 대장이었던 최경록 대령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한다는 것을 복귀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동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전날에 이어 1950년 7월 15일 6시부터 1연대와 8연대 방어진지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2개 대대 병력을 고은리 방면으로, 1개 대대 병력을 수대리에서 북악리 방면으로 남하시켰습니다. 수도사단은 집중포격으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일단 저지했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이 10시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하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평소 방어보다 공격을 중시하던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보은에서 사단 방어 지역으로 이동 중인 17연대 2대대가 도착하면 사단 예비대로 있던 17연대 3대대와 더불어 장암리 효촌리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8시에 19연대 2대대가 도착하자 김석원 준장은 곧바로 17연대에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2대 대장 송오림 소령과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을 불러 피하의 상황을 설명한 후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7월 15일 13시에 1연대와 8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적을 효촌리, 장암리 선으로 격퇴시키려 한다. 둘. 2대대는 연대 우일선으로 1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효촌리를 점령하라. 셋. 3대대는 연대 좌일선으로 8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장암리를 점령하라. 넷. 공격 개시선은 282고지, 고은리 210고지선이다. 효촌리 점령이 목표인 2대대는 7월 15일 13시에 105mm 곡사포와 81mm 박격포의 포격 지원을 받으며 이일수 중위의 5중대를 좌측, 조경학 중위의 7중대를 우측, 곽성범 중위의 6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대 대장 송오림 소령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5중대와 6중대를 직접 지휘하고 우측으로 우회 기동하는 7중대는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가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호 대위가 7중대를 지휘하게 되자 원래 중대장이었던 조경학 중위는 화기소대장이 되었습니다. 5중대는 포격 지원하에 1연대 진지인 170고지를 출발하여 전진했으나 남일국민학교 앞 수하천 부근에서 북한군 전차 2대와 190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대 대장 송오림 소령은 5중대에 북한군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고 예비대인 6중대를 투입해 190고지를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공격을 독려하는 가운데 6중대는 빗발치는 기관총 탄속을 뚫고 15시에 목표인 19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곽성범 중위의 6중대가 190고지를 점령하자 남일 국민학교 일대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은 포위될 것을 우려해 효촌리 방향으로 철수했습니다. 최초 목표 지점을 점령한 5중대와 6중대는 효촌리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했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110고지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17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남일 국민학교 일대를 점령하자 1연대가 이곳으로 진출하여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효촌리 방향으로 공격이 시작될 무렵 우회 공격 부대인 2대대 7중대는 13시에 18연대 진지인 210고지를 출발해 152고지를 경유 별다른 저항 없이 송암리의 130고지를 점령했으나 7중대가 진지를 강화하기도 전에 북한군이 역습을 감행해왔습니다. 대대 주력의 진출이 저지당해 고립 상태가 된 상황에서 중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는 방어구역을 할당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7중대의 모든 장교를 진지 후사면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이때 화기소대를 지휘한 중대장 조경학 중위는 벌떼처럼 달라붙는 북한군을 향해 직접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어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조경학 중위를 제외한 장교들이 모인 곳에 포탄 한 발이 떨어져 부대대장을 비롯한 3명의 소대장들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달려온 7중대장 조경학 중위는 각 소대 선임하사관들로 소대장을 대리하게 하고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이다가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해질 무렵 고립된 중대를 소대별로 철수시켜 은행리에서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장암리 점령이 목표인 17연대 3대대는 국사봉 동쪽 능선에 병력을 전개한 후 13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대대가 공세를 취하자 북한군은 신송리 방향으로 일시 철수했다가 신송국민학교 부근에서 전차를 동원해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F-51 전투기 2개 편대가 작전 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을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투기들이 3대대 진지까지 공격을 가해 대대보급소가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단에서는 1개 대대만으로 용평리 일대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시에 3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진천과 청주를 점령하고 대전 공격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남쪽에서 국군 수도사단에 의해 전진이 막히자 사단장 최연 소장은 예하 부대에 신속히 진격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당시의 북한군 2사단 상황이 소련군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사단장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 보병과 포병 간 협조체제 미비로 인해 7월 10일 진천을 점령한 2사단에 대하여 적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105 전차사단과 3사단 예하부대들이 조치원을 점령하자 적은 포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2사단 정면에서 저항을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4단 예하부대들은 7월 13일부터 진격을 재개할 수 있었다. 2사단은 7월 13일 오후 늦게 청주를 점령했으나 그곳에서 재차 적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고 진격을 멈추었다. 진격 속도가 늦어지자 북한군 2사단장 최연 소장은 예하부대의 수대리 고은리, 성무봉 등 3개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6일 10시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백운동을 경유해 관봉으로 올라간 다음 능선을 따라 성무봉으로 공격했으며 전차로 증강된 1개 대대가 고은리 방향으로 공격해 190고지를 점령하려 했고, 장암리에서 국사봉 방면으로도 북한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성무봉 공격은 박철용 소령이 지휘하는 18년대 일대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지만 전차를 동반한 고은리 방면의 공격은 피하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군 공격제대는 T-345 전차 6대를 남일 국민학교 근처까지 접근시켜 주변에 진지해 포격을 가했으며, 수도사단도 남일 국민학교 부근에 배치한 57mm 대전차포 4문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면서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군의 57mm 대전차포와 북한군 T-345 전차 간의 교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3시 무렵 사단의 요청에 의해 출격한 유엔 공군 F-51 전투기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 전차를 향해 기관총과 네이팜탄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중공격으로 북한군 전차 한 대가 파괴되고 나머지 5대는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북한군 전차와의 교전 과정에서 대전차포 중대장 허연대위가 전사했으며, 대전차포 중대는 14시 30분 북한군 전차가 물러나자 고은 삼거리 부근으로 철수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은 16시에 전차를 앞세우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먼저 190고지를 점령한 보병부대와 합세하여 170고지를 목표로 공격했습니다. 이 무렵 170고지에는 1연대와 190고지에서 철수한 17연대 2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보병을 정면에 투입하고 전차를 고은 삼거리 동쪽으로 우회시켜 170고지 배후를 공격했습니다. 정면을 압박하는 북한군 보병과의 전투에 집중하던 1연대와 17연대 2대대는 북한군 전차의 170고지 후방 공격으로 인해 지휘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무질서하게 철수하게 되었고, 170고지는 17시 30분에 북한군에게 피탈되었습니다. 이에 수도사단은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곳에서 물러난 1연대 및 17연대 병력을 수습해 노동리 분턱골 고개 시루봉선에 그 편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사단 좌일선인 국사봉의 8연대도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8연대는 장암리, 가산리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후퇴하면 방어 거점인 국사봉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북한군에게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아침에 새로 배속된 17연대 10중대를 북한군이 점령한 방어선 전방의 무명고지 점령에 투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10중대장이 공격로를 검토하기 위해 국사봉 북록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가다가 적탄에 하북부를 관통당해 부상을 입고 후송되자 사소대장 류치문 중위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중대장 류치문 중위는 중대를 재편성한 후 간략하게 훈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중대를 지휘하여 복수전을 감행하겠다. 이때까지 우리는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다. 국가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남아로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적을 격퇴시켜야만 한다. 96명의 17연대 10중대는 이날 밤 장암리 정면 고지로 진출해 1소대는 고지 정면, 2소대는 좌측에서 중대장이 공격 신호인 수류탄 투척과 함께 공격을 시작해 지금까지 국군으로부터 야간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곳에 북한군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기습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들이 엉겹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군이다. 사격 중지. 우리야, 우리. 류치문 중위는 사격을 중지시키고 암호를 물었습니다. 자동, 소총, 벤도 받고. 엉뚱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외쳤습니다. 적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사살하라. 이 전투에서 10중대는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했으며 기관총 9정과 소총 67정을 노획했습니다. 10중대는 노획품을 연대로 후송한 후 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7월 17일 2시에 연대에 철수 명령을 받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국군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1950년 7월 16일 아침에 북한군이 전 전선에 걸쳐 공세를 취하자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이날 국군 1군단은 1사단이 거리고개에서, 수도사단이 고은리에서, 2사단이 복무산에서 각각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금강 남한에서 방어하고 있던 군단 좌측방에 미 24사단 19연대가 대평리 일대에서 북한군 3사단의 도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유성 쪽으로 철수함에 따라 전선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알림 대령이 지휘하는 2사단은 문용채 대령의 16년대가 문이 북동쪽에 210고지, 225고지에 전개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다가 피반령으로 물러나 고은리 회인을 연결하는 25번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김동빈 중령의 5연대는 2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회인 서쪽 2km 지점인 묵제에 배치하여 문의에서 회인으로 이어지는 산간소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병 대령의 20연대는 복무산 일원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후 사단지휘소가 위치한 회인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대전을 방어하는 미 24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문의에 있던 2사단을 염티제 547고지 선으로 재배치하고 수도사단을 보은으로 철수시켜 군단 예비대로 전환하며 17연대를 7월 16일 24시부로 2군단에 배속한다는 1군단 작전명령 제12호를 예하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군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사단 철수 계획을 수립해 예하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군단의 전선 조정 계획에 의거 당면한 적에게 타격을 가한 후 7월 16일 19시에 철수하여 17일 정오까지 보은에 집결하려 한다. 둘. 1연대는 사단 제1제대로서 미원을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풍치리에 집결하라. 셋. 18연대는 사단 제2제대로서 미원을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이평리에 집결하라. 넷. 17연대는 사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제3제대로서 보은으로 철수하여 2군단에 배속한다. 배속 해제 시각은 1950년 7월 16일 24시이다. 다섯. 8연대는 현 선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보은으로 철수하여 교암리에 집결하라. 여섯.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제1제대로서 미원을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라. 일곱. 포병중대는 제1제대 및 제2제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군단으로 복귀하라. 여덟. 각 제대는 철수간 기도빈에게 유의하라. 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윤충근 중령의 1연대는 항공지원과 포병중대의 어무사격을 받으며 7월 16일 19시부터 접적 이탈하여 미원 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임충식 중령의 18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북한군의 강한 압박 속에 진행된 철수 과정은 무질서하고 혼잡했습니다. 지휘 통제 하에 있는 병력은 고은리에서 미원을 거쳐 보은으로 철수했지만
분산 또는 낙오된 병력은 고은리에서 회인을 거쳐 산간소로를 통해 보은으로 철수했습니다. 철수 어모부대인 17연대는 분턱골고개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다가 사단 주력이 철수한 후 야간행군으로 7월 17일 10시에 보은에 도착했습니다. 17연대는 철수 과정에서 북한군으로 오인한 F-51 전투기 2개 편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야간 이동 중 중화기를 실은 차량이 전복되어 1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사봉의 8연대는 1연대와 18연대와는 달리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바로 받지 못해 7월 17일 4시까지 진지를 계속 고수하다가 연락병을 통해 사단장 김석원 준장의 철수 명령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사단은 7월 16일 19시를 기해 철수하니 귀연대도 같은 시각에 보은의 교합리로 철수하라. 8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북한군이 이미 통과한 고은리, 문희 도로를 피해 국사봉에서 작두산, 문희, 묵제, 회인, 보은 경로를 택해 17일 오후에 집결지인 교암국민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김석원 준장이 지휘한 수도사단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고은리 부근 전투를 끝내고 17일 오후 8연대가 최종적으로 보은에 집결함으로써 군단의 전선 조정 계획에 따른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은에 집결한 수도사단의 병력은 48% 수준이었는데 같은 날 기준으로 1사단 57%, 2사단 5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수도사단은 진천에서부터 청주에 이르기까지 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몇 가지 유의미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무모하게 달려드는 북한군 2사단을 강타하여 국군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북한군 2사단을 대전 공격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경북 국도 축선의 미 24사단이 비교적 용이하게 영동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셋째, 수도사단 장병들에게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그동안의 무력감과 허탈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군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수도사단이 7일간만 버텨주면 한미 간 연합작전을 위한 전열 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12일간이나 버텨냈다고 하면서 수도사단 장병들이 정말 용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50년 7월 27일 대구의 미 8군 사령부를 방문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도 중서부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수도사단을 칭찬했습니다. 수도사단은 보은에서 2일간 부대 정비를 실시한 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1연대가 함창으로 18연대는 예천, 8연대와 사단사령부는 안동으로 이동했습니다.